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만 보고 거기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눈치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서울에 생긴다 라는 부분에서도 약 15만 평 크기라는 것에서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제 업무지구, 정말 많은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곳이죠. 이곳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공부는 해놔야 됩니다. 서울의 부의 축을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사업이에요. 어딜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생기는 정비창 부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번 시간 이 업무지구가 언제 어떻게 개발되는지와 그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은 어디인지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작합니다. 일단 용산 정비창 부지는 이곳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있어요. 국제 업무지구가 생길 곳이고요. 정비창은 뭐 하던 곳이냐? 말 그대로 철도를 정비하던 곳입니다. 서울역이 여기 있고 지상철 1호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잖아요. 과거에는 지상철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곳 정비창 부지에서 철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땅땅 무슨 땅 구독자분들 중에 수도권 서울의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일단 이곳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도를 좀 넓게 피면 이렇게 생긴 게 서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용산은 그 서울의 중심에 있고요. 그 용산 중에서도 약간 좌측에 있는 게 정비창 부지입니다. 이번엔 조금 들어가서 위치 설명 드려볼게요. 법정 경계상 용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용산 공원이 예정되어 있고 대통령실은 여기에 있죠. 남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한남동 이쪽에 있고요. 후암동은 위에 있어요. 동부이천동은 이쪽에 있고요. 서부이천동은 이쪽에 있습니다. 동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순 없고 그게 의미가 있지도 않고요. 이 용산에서 정비창 부지는 이쪽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서울역, 남영역, 용산역을 치고 노량진 대방으로 이렇게 나가는 1호선이 지나가고요. 지상철 정비하기 좋은 위치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죠. 이곳에 초대형 국제 업무지구가 생기는 겁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 서울에서도 딱 중심에 있는 용산, 용산에서도 서울역에서 내려오는 국철, 그리고 KTX, 거기에다가 경의중앙선, 그리고 강남에서 넘어오는 신분당선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성지도에서 보면은 현재 아무것도 없죠. 이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생기는 정비창 부지의 크기가 49만 3천 제곱미터다. 느낌 어때요? 잘 모르겠죠. 큰 건지 작은 건지. 그래서 이곳을 어디랑 비교하면 크기에 대한 감이 올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의 지역을 설명드릴 땐 제가 여의도랑 비교를 많이 했는데, 자, 이 부지의 면적 어디랑 비교해보면 감이 좀 올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세히 보다가 보니까 이곳이랑 똑같이 생긴 겁니다. 어딜까요? 짠! 그렇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입니다. 이 국회의사당을 이렇게 잘라다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궁금하죠? 자, 가져갑니다. 슝, 슝.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용산으로 가져왔어요. 정비창 부지에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슝. 짠! 어때요? 진짜 신기하죠? 무슨 마법인 것 마냥 국회의사당이 정비창 부지에 쏙 들어옵니다. 원래 국회의사당이 여기 있었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정말 쏙 들어가요. 자, 그래서 결론, 용산 정비창 부지 국제 업무지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만한 크기로 개발이 된다. 설명 괜찮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땅땅 무슨 땅 채널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을 해주시고요. 이 영상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계속 갑니다. 1초 책 광고, 집 살라고? 자, 국제 업무지구 조감도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 이쪽이고요. 과거 2013년 옛날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무산이 돼버렸죠. 과거에는 이 앞에 쪽 서부이천동까지 함께 개발하기로 했었어가지고 아주 복잡한 이권 문제가 추가로 있었는데, 이번 개발 계획에서는 서부이촌동이 빠지고 정비창 부지만 개발을 합니다. 49만 3천 제곱미터, 대략적으로 15만 평 정도 되고요. 여의도 국회의사당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회의사당 가보신 분 알겠지만 이렇게 동그란 원통에 있는 이 건물은 아주 일부고 잔디밭이랑 그 부속 건물들이랑 대지가 정말로 커요. 서울시에서는 이 부지를 최초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용적률 1500%까지, 들어는 보셨나요? 용적률 1500%? 이 조감도
노선도에서도 보듯이 이런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것은 용도 지역 같은 입지 규제를 아예 받질 않고 건축물 허용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이런 거를 별도로 정해서 개발을 한다는 그런 특례예요. 이 노후 철도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뉴욕의 허드슨 야드랑 유사한 형태의 개발입니다. 허드슨 야드는 11만 3천 제곱미터 정도, 용산 정비창은 49만 3천 제곱미터, 허드슨 야드의 4배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예요.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가 근데 궁금하다고요? 자, 땅 무슨 땅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허드슨 야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구글 지도고요. 용산 정비창 부지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곳이 어떻게 개발될지 우리는 뉴욕까지 가봐야 됩니다. 갈게요. 지도 쭉쭉쭉쭉 넓게 해서 자, 일본 지나서 자, 태평양 왔습니다. 여기 하와이 보이네요. 가보셨나요? 자, 멕시코 위쪽으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동부 뉴욕 보이시죠? 들어갑니다. 자, 뉴욕 맨하탄까지 왔고요. 센트럴파크가 있고 이쪽에 허드슨 강이죠. 과거에 비행기 사고로 이쪽에 비행기가 착륙했던 적도 있어요. 허드슨 야드의 대표적인 건물 베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쭉 들어갈게요. 자, 이쪽에 맨하탄이 있고 타임스퀘어예요. 그 우측으로 허드슨 강 앞에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입니다. 허드슨 강과 펜실베니아역 사이에 철도 기지에 약 11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다가 대형 오피스, 쇼핑몰, 아파트, 호텔 등으로 탈바꿈을 해서 뉴욕 내에 마천루 건설 붐을 일으켰어요. 이 베슬이라는 곳은 정말 꼭 한번 가보세요. 이런 건축물은 직접 눈으로 봐야지 느낌이 옵니다. 용산 설명하다가 뉴욕까지 왔는데 사실 저도 구글 지도로만 가보고 실제로 못 가봤습니다. 언젠간 한번 가봐야 할 곳 뉴욕이죠. 국제업무지구가 생길 곳 현재 지하철 교통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비창 부지고요. 딱 붙어있는 게 1호선 경의중앙선 KTX 가서는 용산역이 있죠. 그리고 길 하나 건너면 바로 밑에 신용산역 4호선도 있습니다. 노선표에서 한번 볼게요. 용산역 앞에 국제업무지구가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 곳 용산역이고요. 신용산 바로 옆에 있는데 이 노선도에서는 뭐 엄청 먼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용산역 출발해서 자, 원조 도심 한양권까지 어디로 가볼까요? 시청 가볼게요. 환승 없이 하나 둘 세정거장 소요시간 8분입니다. 도심권 진입하기에 교통이 너무 좋죠. 이번엔 용산역 출발해서 여의도까지 가보겠습니다. 여의도역으로 가려면 노량진에서 한번 환승하고 소요시간 10분입니다. 그런데 동여의도 쪽이시라면은 그냥 대방역까지 가서 소요시간 5분이죠. 작은 다리 하나 걸어서 건너가면은 여의도입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다고요. 강남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용산에서 강남 어디 가볼까요? 신사역까지 보면 경의중앙선 타고 쭉 가서 옥수에서 한번 갈아타고 3호선으로 압구정, 신사 이렇게 넘어옵니다. 소요시간 19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게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 있는데 판교 분당에서 넘어오는 신분당선이 이렇게 강남역에서 논현역을 거쳐서 신사까지 현재 개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용산으로 그대로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아실 사이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신분당선 강남 용산 27년 준공 예정 이렇게 써있죠. 현재 신사역까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후에 동빙고 국립박물관으로 해서 용산까지 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강남까지 11분 써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오는 용산역에서 원조도심 한양, 광화문권, 여의도권, 그리고 강남권까지 최고의 교통 요지가 될 수 있는 게 용산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세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스타벅스가 몇 개 있나 보는 거고 스타벅스 입점 개수를 보면 그 지역의 유동인구나 일자리 정도를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죠. 현재 용산역 아이파크몰점 하나 있고 스타벅스 신용산역점, 용산역 서밋 리저브점, 용산역 주변으로 스타벅스 3개 정도 있는데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오면 이 안에 엄청나게 생기겠죠. 자,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초대형 마천루 업무지구의 호재를 바로 받는 주거지가 어디냐는 거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한강로 3가나 2가 쪽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원효로나 신계동, 문배동 쪽이 호재를 받는다 이런 분도 있고 전자랜드 쪽 원효로 3가 쪽이 좋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두 가지만 필터링해서 한번 보면은 이곳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한강 조망권이 확보되어야 된다. 여기 한강이죠. 굳이 표시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국제업무지구랑 그냥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붙어 있으면 좋겠죠. 이곳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국제업무지구랑
한강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딱 붙어 있으면서 한강 조망권도 확보되는 곳, 여기 어딘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촌 2동이고요. 서부 이촌동입니다. 이촌동은 이렇게 생겼는데 오른쪽은 이촌 1동 동부 이촌동이고요. 왼쪽은 이촌 2동 서부 이촌동이에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국제업무지구와 딱 붙어있는 이 서부 이촌동 쪽에 어떤 주거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고객노노 사이트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한강변으로 이렇게 넓게 자리 잡고 있는 아파트 이촌동 대림입니다. 638세대고요. 중형단지 정도 되겠어요. 1994년 이제 29년 차라서 재건축 가능 연한은 다 됐는데 용적률 397%. 야, 재건축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건폐율 94%. 이 땅 면적의 94% 부분에 건물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주차장 확보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조를 보면은 한강 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잖아요. 전 세대가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을 가지고 있고 그냥 한강도 아니고 여의도를 바라봅니다. 10월 달에 있을 불꽃놀이 명당으로 불리기도 하는 곳이에요. 29평 실거래를 보면 8월 12일에 21억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작년 6월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거래가 됐는데 국제업무지구의 호재 때문일까요? 이 힘든 시기에 실거래가 됐고 여기서 팍 치고 올라갔죠. 네이버 부동산에서 29평 호가를 한번 보면 자, 호가도 21억에 나와 있어요. 23억에도 나와 있고요. 23억 5천, 22억. 최근 실거래보다 좀 높게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실거래보다 호가가 높게 나온다? 근데 제가 드린 설명 쭉 보면 또 그럴만도 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미래가치가 상당한 곳입니다. 아파트 로드뷰를 보면 자, 단지 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위성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 있고 조금 답답한 느낌도 있긴 한데 일단 조망권 확보 차원에서는 정말 베스트 설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강변북로 쪽에서 바라보면 이런 식으로 전세대가 한강을 쫙 바라보고 있고 자, 이런 전망을 내 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63빌딩, IFC몰, 콘레드 호텔, 현대백화점, 파크원, 쌍둥이 빌딩, 한강철교로 기차도 다니고요. 한강이 바로 앞에 보이죠? 대림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실제 전망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사는 분을 제가 알지 못해요. 전망 사진 제공해 주실 분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곳 더 볼게요. 여기는 굉장히 이슈가 되는 곳인데 중산 1차 시범 아파트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시범 아파트랑 다른 거예요. 이 중산 시범 아파트는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228세대고 1970년 입주입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보다도 1년이 빨라요. 53년 차 아파트고요. 이 땅은 시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냥 건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토지 불화받는 것을 추진을 했었는데 쉽지 않은 문제겠죠. 실거래가는 2017년도에 4억대, 4억 3천, 4억 6천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특별지구라고 해서 2017년 이후에 실거래가 공시가 금지됐다고 합니다. 10억 선에서 거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실거래 정보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땅 모양도 너무 예쁘고 위치도 기가 막히고 50년도 넘었으니까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 연식으로 주장하기도 좋고 확실한 건 땅을 매입을 하는 건데 뭐가 어떻게든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원효대교 위에서 로드뷰를 한번 보면 여의도에서 용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중산 1차 시범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자, 이렇게 봐도 좀 많이 낡았죠. 근데 땅 모양도 너무 이쁘고 대림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기가 막힌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 문제 속히 좀 원만히 해결돼서 한강뷰와 국제 업무지구를 누리는 멋진 단지로 좀 재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산 국제 업무지구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보도자료도 있었어요. 오세훈, 용산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미래 공간이다. 그리고 용산 개발 과정에서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겠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오늘 설명드린 용산 정비창 개발 본격화, 용적률 1500%로 100층 빌딩 건축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전체 부지에서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 시설은 40% 수준으로 하겠다. 그리고 지상의 이 50% 이상을 녹지로 확보를 해서 초고층 빌딩과 녹지가 함께 어우러지게 하겠다. 이러한 발표들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 계획 수립, 2024년 하반기에 기반 시설 착공, 2025년에 앵커, 핵심 시설 부지 착공을 목표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까지가 지금까지 나온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소식입니다. 물론 여기가 다 완성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최소 10년 그 이상 걸릴까요?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장의 의지는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국토부와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뭔가 꿍짝이 잘 맞는 것 같죠. 국제업무지구가 붙어있는 서부이천동, 오늘 설명드린 곳인데 한강 조망을 가지고 있고 원효대교를 넘으면 바로 여의도, 뒤쪽으로는 초대형 국제업무지구가 있습니다.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일단은 학교가 멀어요. 이쪽에 학교가 조금 보이고 이쪽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가 보이는데 실제로 걸어서 가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올 때 일단 주거가 이 안쪽에 먼저 들어오면서 학교들이 좀 들어와 줘야 이 서부이천동의 가치가 뿜뿜 붐업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곳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일단 주거지를 먼저 분양을 해야 그 돈 가지고 또 나머지도 개발하고 이런 거잖아요. 주거지가 들어올 때 학교가 같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죠.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라서 조금 지켜봐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 국제업무지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해주시고요. 이 영상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제 라이브 영상을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멤버십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용산으로 이사 계획이 있거나 용산에 투자하려는 지인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를 해주세요. 공유해주시면 용산과 국제업무지구 정비창 부지 설명은 제가 드릴 거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